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엄청난 그 슈팅이 나왔는데,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이 과도하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오히려 과도하죠. 어지간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다소 과도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슈로 기준을 잡을 때는 과도하지가 않죠. 또 수급 논리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들여다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누적적인 수익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볼게요. 뭐 작년부터 따진다면은 어마어마하죠. 작년 기준이면은 10만 원 뭐 그 라인부터 뭐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워왔으니까요.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기준에 1월 2일 기준으로 34만 3천 원에 뜬 거예요. 그 기준에 뭐 59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59만 원 그 공방 이후에 눌림목인데 72% 정도 되겠네요. 근데 요게 이제 작년 저점으로 작년 12월 저점으로 따지면 28만 원부터란 말이에요. 작년 12월 저점이 28만 원이에요. 40만 원대 넘기고 28만 원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당시에 20위 안에 이제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한 방에 30-40%가 밀린 거죠. 엄청난 겁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이제 계엄 정국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또 트럼프발 악재 요인의 인식, 그다음에 계엄 정국. 지금은 이제 다시금 실적으로 슈팅이 나오는데 종전에 관련된 내용들 자꾸 언급되고 그러면은 뭐 조정의 빌미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의 작년 기준까지 작년 12월까지 계속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넣어놨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5월 또 7월 그러니까 21만 원 그리고 25만 원 뭐 이럴 때 그때로 따지면 뭐 100% 이상의 수익이죠. 그죠? 지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왔었고 12월 포트에도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12월 포트 좀 넣어주세요. 오늘 12월 포트 좀 장 끝나고 좀 잘라서 주시고 뭐 장중에 지금 잘라놔도 돼요. 지금 잘라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 거의 뭐 이제 31만 2,500원이면 더블 수준 거의 뭐 매수사에는 23년 11월부터로 따지면 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월로 따지면 작년 1월로 따지면 14만 원이 되고 뭐 거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주력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19만 원 또 차익 실현 범위도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24만 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또 30만 원대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결론은 그 12월 9일의 저점이 문자 나온 게 이제 28만 5천 원이고 그때 이제 저점 인식이 28만 원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떠나서 올해의 기준으로 이제 설정했을 때 1월 2일 기준이 34만 3천 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1월 2일의 가격이 34만 8천 원. 그죠? 거기서부터 한 70%또 올라오고 시가총액 지금 뭐 10위까지는 못 들어요. 10위가 되려면 30조가 넘어야 되고 지금 4,500만 주대 종목이니까 대략적으로 아까 보니까 25조였나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37만 4천 원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좀 흔들리면은 정리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 그런 흐름들이 다 좋은 결과로 나왔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전체 이제 방산 조선 뭐 목요일 금요일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에너지에 가지고 가다가 일단은 둘 다 이제 정리 기준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은 좀 가볍기 때문에 변동률이 좀 한번 출렁거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0만 원을 깨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50만 5천 원 기준 그러니까 조금 애매했죠. 개장초 저점을 그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때 기준에 문자 받고 살짝 한번 깨졌다 돌린 거라
문자 받으시고 뭐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빠르게 개장 초부터 빠르게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 템포라도 더 일찍, 그리고 이제 문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 템포 조금 늦게, 그리고 교육방까지 다 문자 다 나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왜 지금의 위치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주느냐, 그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 오늘 또 이제 슈팅이라서 내일 또 잘라야 되는데, 오늘자 기준에서 이제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PBR이 7.64배, 뭐 상상을 초월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난데도 지금 분위기가 하나그룹주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전체 그룹사의 시가총액 1위가 여전히 뭐 삼성그룹이고, 그 다음에 SK그룹이 이제 현대차그룹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이고, 4위가 LG그룹, 그리고 5위가 HD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6위가 이제 하나그룹까지. 하나그룹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HD 뭐 현대중공업그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닌데 이번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 아닌 대신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누적적인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돼 있다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500만 주짜리인데 1,300만 주면은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그런 수급이 누적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먼 기간이에요. 정확하게 방산에 대한 호재성 인식이 잡힌 거. 정부의 정책금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는 그거보다 무게감이 정부의 정책의 기준에 설정 범위인 거죠. 하여간에 뭐 어떤 맥락에서든 우리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플러스로 반전이 됐어요. 저점에서 돌릴 때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좀 불편하니까 일단은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대처하자고 했는데, 정점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돼 있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얼마큼 더 들어오는지 보고 대처하죠. 일단은 있는 비중 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계별로의 기준이 돼요. 첫 번째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부분이 미국과 논의가 끝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말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로켓 발사 추진체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양도한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그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이슈 이후에 그게 이제 선거 대선 기간에 양 진영 모두 공약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우크라이나전의 육상전으로 진행이 된 게 22년도 3월이죠. 그때부터 이제 정책금융을 계속 개선시키면서 정부가 거의 뭐 보증서서 무기, 재래식 무기를 판매한 거였죠. 그게 이제 호재였고, 하나그룹주들 자체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두산이나 이런 쪽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의 누적적인 수급. 근데 뭐 기간은 사실상 기관 투자자는 관망이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지속적인 매집을 한 거죠. 뭐 최근 전체 종목군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한 하나그룹과의 관계 재조명.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방산 쪽, 그러니까 공화당 쪽의 전통적인 그 정치자금 후원을 방산 쪽, 전통 에너지 쪽,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 방산 쪽의 수혜를 본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쪽은 이제 첨단 무기고, 오히려 이제 휴전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 재래식 무기, 동유럽 쪽에 팔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루트가 제한 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결론은 그런 부분은 지난해까지 싹 다 노출돼 있었고 1월까지 노출돼 있었고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오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12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역전이 됐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2조 주고 인수한 종목이 24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날로 먹은 거죠. 그래서 이번 계엄 정국에서 야당이 하나그룹에 대해서 칼날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상황에 무슨 뭐 구시대 발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수혜라면 수혜 범위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미국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부터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크게 의미는 없고요. 2월 달의 기준에 24년 2월이죠. 15만 원. 그리고 20만 원. 5만 원 단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30만 원. 뭐 10만 원 단위 이제는. 그리고 뭐 예전 거 뭐 많이 보면 뭐 하겠어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그런 상태에서 7월 말에 33만 원 찍고 고점에서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 이때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온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고 알려드렸고 또 두사이너빌리티도 지금 일부의 수급 개선 폭과 함께 돌려지는데 프로그램이 좀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7월 30일에 완벽하게 방송에서도 이제 정리 그렇게 해서 변압기기의 기준에 미국 쪽의 정책 수혜주로 설정했던 변압기기, 전력기기 쪽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조정이 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정책주로 설정했던 부분에 정점 33만 원 대비해서의 조정.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낙폭이 있었죠. 이게 20만 원까지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슈팅이 하나오션도 그렇고.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 저렇게 깊을 수 있다. 33만 원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그래서 40%대 조정이 났어요. 아주 짧은 단기간에. 작년에도 뭐 계엄 정국 때 그런 흐름 30%대 조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계속 대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매도 신호를 드렸을 때 그 범위를 이제 벗어나면 살짝 이탈됐던 범위를 벗어나면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짝 이탈돼서 가지고 있는데 다시 흔들린다, 밀려내려간다. 그럼 정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역V자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형주들은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역V자형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절대 역V자형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펀더멘탈이 뭐 크게 형성돼 있어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80% 밀려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도 이렇게 깨져. 이렇게 일봉으로 기준 잡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맴돌아요. 거래 없이 맴돌아요. 슈팅 나오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거래 터지고 거래 없이. 이런 부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그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을 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장중에도 이제 일부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VVIP 방에 계신 분들 해드릴 텐데 8월 달에 27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요 이제 중간 범위에선 7월 8월 시장도 흉흉했고 그리고 얘가 잘 피해갔어요. 인적 분할하면서 거래 정지. 그러니까 그룹에 진짜 뭐 운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쉬어가고 그래 아주 9월 말에 재상장이 됐죠. 시장 진짜 실질적으로 시장 조정은 8월 9월이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그렇게 시장 조정이 크진 않아요. 밀리긴 했어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뭐 거기서부터 엄청난 반등이 나왔고 9월부터.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뭐 8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11월 달에 40만 원대를 넘기고 나서 12월 달에 다시 무너져 내린 게 28만 원까지 내렸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만 원대까지. 40만 원 넘겼잖아요. 그죠? 28만 원대까지. 사실상 저기서 잘 대처하지 못했어요. 뭐 원체 급격하게 밀려서 이번처럼 오버슈팅 나오고 고점 인식을 잡아서 정리한 것도 아니고 뭐 미국발 호재를 11월 7일입니다. 정확히 11월 7일 날 조선주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좀 포장을 했죠. 그 명분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오션 부분의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방산 쪽이 이제 덩달아 슈팅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뭐 트럼프 역효과 부분이 부각되면서 무너져 내렸었던 그리고 이제 계엄 정국에서 하나그룹주들도 흔들리고 방산도 흔들리고 조선도 흔들리고 그것이 이제 28만 원 이탈되는 흐름까지 해서 다시금 돌려놓은 거죠. 12월 10일 날 28만 7천 원
캡처를 제가 28만 원 수준을 못했고 28만 7천 원 10월 10일 날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속 강세를 띄었죠. 근데 12월 12일에도 30만 원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부터 34만 원까지 10%대 이상이니까 많이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뭐 12월 내내 30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월 2일 날 정확히 34만 3천 원에 재차 편입이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는 그 앞전부터 뭐 예전으로 따지면 더 낮은 가격이겠지만은 작년 내내 이제 주력주로 넣어뒀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는 올해 기준이니까 올해 기준에서 재차 1월 2일부터 주력에서는 빼놨어요. 그러니까 요 주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원체 저도 강한 척 하지만, 굉장히 강한 척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발 취임식 이후의 흐름에 대한 불편함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엄 정국, 탄핵 정국도 접어들면서의 또 야당에서의 또 이야기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그리고 하나그룹 주에 대해서 일단은 주력에서 요 안에 있는 주력에서는 빼내고 요 밑으로 이제 넣어놓게 된 거죠. 그 상황에 이제 HD 현대그룹 주들 또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조정이 좀 심해요. 이틀 연속 뭐 45만 원 찍고의 조정이.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그룹 주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슈팅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슈팅이, 뛰어난 슈팅이 나온 것은 실적이에요, 실적.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달까지의 기준에 보시면은 2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45만 4천 원까지 9.93% AI 포착 가격에 20.70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59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윤종도가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윤종도가 똘똘한 거구나. 여기서 30%입니다. 어설픈 소형 잡주에서 상한가 한번 잡으려다가 진짜 뭐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가 하면 이런 시가총액 12위, 지금 한 11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도 30%예요. 11일이라고 치면은 수요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 딱 일주일 됐는데 30%예요. 어설픈 상한가 필요 없다니까요. 소형 잡주에. 얼마나 못 떨어져요, 사실. 하나 오션 마찬가지고 엎치락 뒤치락인데 시가총액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해요. 웃기는 상황인 거지,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9.93이라는 이 가격에 매수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고 몇 명이나 있을까?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종목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컨센서스 동향 보시면은 2월 10일자예요. 2월 10일자 기준에 5,3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분기 실적을 5,300억.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상향시켜서 5,300억입니다. 5,300억 상향시켜서.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줘요. 8,900억이 나옵니다. 8,900억. 5,300억 대비 3,600억. 계산 한번 해보죠. 3,600억이 증가했어요. 3,600억 나누기 5,300억 예상치 67%, 70%에 달하는 증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극대형주의 경우는 이것도 하나 좀 잘라놓을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이 더 터져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그 대형주의 경우에 컨센서스 이렇게 보시면 얘가 끝없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나오는구나. 이게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몇 군데예요. 굉장히 많은 증권사인데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길 때 에코프로 40조 40조 얘는 지금 뭐 그래봐 26조 27조입니다.
40조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전체 시장 합산해서 10위 안에 그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증권사 보고서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왜요? 아니 거품인 거 뻔히 안 되지. 고점 대비 80% 깨져 있잖아요. 그걸 뭘 분석을 해줘. 분석 자체가 될 수가 없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질 않고 과하다라는 쪽으로 당연히 해석되고 있었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보시면 어때요? 엄청난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전망치들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바이오주들처럼 비이성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또 2차 전지의 실질 그 배터리 3사가 아닌 금양 같은 그 주가 조작을 하는 박순혁이 앞에 세우고 선대인이 앞에 세우고, 걔네들 다 재산 압류까지 해버려야 돼요. 그런 못된 짓거리에서 고점 대비 80%의 손실을 개인들에게 떠넘겨버리고 공매도가 어쩌고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시장 전체를 망가뜨린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 미꾸라지 두 마리가. 거기에 이제 어설프게 이창환이나 이런 어린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조금만 반등 나오면 이제는 내받아 정신 똑바로 챙겨야지. 하여간에 이 실적 부분이요, 이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는 그냥 뭐 허투루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형사는요 실적 발표 직전까지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나와요. 실적 전망치가.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나오고 반짝 나오고 뭐 실적 전망치가 없는 그런 개념이랑 다르다는 거죠. 1월 달에 뭐 잠깐 혹은 작년에 잠깐 뭐 예측했던 범위 그게 그대로 있는데 실적이 갑자기 뭐 좋아졌다라든가.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말씀드렸으니까 에코프로 다시금 보시면, 예를 들면 컨센서스가 에코프로 같은 게 아예 증권사 자체를 내놓지도 않아. 왜? 지금도 거품이거든.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엄청난 거품이지. 얘가 뭐 실적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전망치 자체가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우연찮게 실적이 개선이 됐어. 흑자 전환이야. 그럼 그게 저평가입니까? 흑자 전환됐다라는 게, 시가총액 8조짜리가 흑자 찔끔 냈다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극대형주의 경우는 10% 정도 계속 개선되어 있는 실적 대비 10% 정도만 더 확대돼서 나와도, 또 혹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의 규정이 없어요.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하면 아니 기준이 뭐야? 전망치 대비 얼마나 잘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야?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정두가 얘기한 기준 뭐냐?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죠. 윤정두한테 KLX든 전 증권사든 대학교든 와서 강의 좀 제발 해주세요. 그 기준의 강의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투자대 7번 우승한 사람한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거 부탁을 했잖아. 그 노하우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전망치 대비해서 극대형주의 경우는 10% 이상의 컨센서스를 상회 혹은 하회하는 기준이라면 그것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설정을 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70%가 상향이 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일반적인 시장에서 별 관심도 없는 종목, 그런 경우에 컨센서스도 없다가 그 말 같지도 않은 두세 군데에서 전망한 컨센서스 대비 뭐 변화가 크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얘기하는데, 그때의 기준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돼요. 최소. 극대형주는 10%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예요? 엄청난 거다. 그냥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 수준을 넘어서고, 그리고 일회성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 솔루션이었나요?
일회성의 그 실적을 갖다 넣어놔서 그 일회성 실적 빼면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지 않냐 이런 해석까지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그룹주가 지금 전혀 주가에 영향을 안 받아요. 굉장히 지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한 번쯤은 뭐 제대로 꺾이겠죠. 응? 지금까지는 뭐 오늘까지는 거래 터트리고 양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와서 오늘 들어간 물량을 손절을 할지라도 지속성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지상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범위, 그 부분이 이제 막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기준은 뭐 지주사 성격을 또 띄고 있고,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 진행했을 때 또 IR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자신감을 많이 내보이고 있어요. 뭐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평가도 나쁘지 않고, 저 실적이 그냥 뭐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서 상한가라는 15조가 넘는 종목의 상한가라는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갭상승에 눌려 내려오고 다시 되돌릴 때에 저점 형성 이후에 2%의 되돌림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또 위에서도 당연히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이거 47만 3천 원이면은 누가 보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정신 나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윤정도 흥분한다. 아무리 지금 비중을 갖고 있어도 신규 편입자에게 저런 비중에서 저런 기준에서 매수 사인을 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세 가지 분류가 있다 그랬죠. 부류가. 전문가, 유료 전문가 중에서. 첫 번째 부류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몰빵하라 그래.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막 무조건 매수하래. 트럼프가 수혜예요, 이게. 악재로도 작용된 적이 있었잖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거야. 이건 이제 너무 큰 오버슈팅이다. 너무 큰 오버슈팅, 여기서부터 얼마를 더 간 거예요? 12만 원을 더 갔어요. 거의 뭐 30% 가까이 더 갔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설정했던 저점은 45만 원부터도 매수를 했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명확히 기준이 있어요. 그냥 기분 좋다고 사고, 느낌 좋다고 사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사고,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점 찍고 돌릴 때 그게 이제 45만 2천 원이었고, 또 검색기에 45만 4천 원에 떴고,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까지 따라 붙는데, 장중 특별한 케이스가 뭐예요? 거래대금 1조가 나왔어요. 거래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거래대금 1조 넘기는 종목이 최근에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얘가 스타트를 또 끊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도 거래대금 1조를 넘긴 거고. 그냥 막연하게 뭐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 기준 잡는 게 아니라고. 응?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무거운 애가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불편하다 하시면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개별적으로 불편하다 가지고 계시는데, 윤정도는 계속 사라 그래. 이거 뭐 좀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준이 잡히신다면은 매직 계산기에서 3%, 변동률이 10% 이상이었으니까 꺾이면 오버슈팅에서 꺾인 거다라고 해서 3%, 57만 2,500원 이탈되면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들어가신 분들의 상당 부분의 분들은 손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까지 밀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밀릴 가능성이. 그래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45만 4천 원으로 뜨고 우리는 45만 2천 원까지 매수를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슈팅,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 2월 12일 날 51만 7천 원, 52만 8천 원, 14일이요. 금요일 날. 그리고 2월 17일 기준에 월요일, 금요일 이후 월요일 기준에 54만 3천 원부터 떴죠. 매수 사인은 한 템포 늦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매수 사인 낸 거는 한 템포가 늦습니다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개장 초부터 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재표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자 나간 거는 56만 5천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에 뜨기 시작한 게 여기 그리고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게 진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었다. 캡처 범위가 56만 3천 원이고요. 그 이하에 떴었죠. 여기서 54만 3천 원에. 그래서 한번 꺾이고 재진입 신호 나오고 또 슈팅 그러고 나서 또 고점 넘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감대 기준에 또 잘라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그 고점이 지금 고점이 아니니까 진입하고 나서도 10% 이상의 수익입니다. 진입하고 나서 시가총액 12위 11위까지 올라왔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한번. 종목 검색기 보시면 종목 검색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통합번의 기준으로도 보셔도 되고요. 통합 기준에서 알테오젠이 여기 있죠. 알테오젠이 많이 미끄러졌네. 24조에서. 그리고 얘가 1위란 말이에요. 코스닥.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의 기준인데 11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0조가 훼손이 됐네요. 그럼 얘가 10위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 지금 하나그룹주들이 전체 그룹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6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표 종목이 없었단 말이죠. 10위 안에. 상황에 따라서는 10위 안에 들어가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지금의 슈팅 범위가 메이저에 의한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셔도 무리 없다. 그리고 오늘 캔들 부분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연봉 기준의 상승 장악 확인형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게 너무 가파르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연봉의 몸통이 요만할 때 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저게 부담스러우면은 로그 차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거래가 매집이 돼서 뭐 거래가 제한 쪽에다 밝았지도 않은 소리 거래 대금을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 상승 장악 확인형 4대 천왕 캔들 하나만 놓고 보셔도 된다고 그랬고 망치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매집. 그러니까 캔들 뜨죠. 이동평균선의 우상향의 기준이 잡히죠. 거기에 수급까지 들어와 있죠. 이슈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월봉에서도 연봉에서 장악 확인형이고 월봉에서도 상승 장악 확인형, 샛별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계속입니다. 계속. 계속. 그래서 요 4대 천왕 캔들만 제대로 배우셔도 되는데 오늘 지난번까지는 검색기 위주의 거래대금 위주로 해드렸어요. 교육을. 근데 오늘 내일 모레 3일 해드리는 거는 이다운 아나운서가 이제 검색기 종목 검색기 기본적으로 쓰시는 방법을 설정해 드리는 거고 HTS, MTS 어떻게 쓰나요? 기능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다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MTS든 HTS든 야 띵똥 소리 난다며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윤정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2개를 띄워 놓는데 나도 2개를 띄워 놓고 싶은데 어떻게 띄우는 거야. 그래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사 본사에 알아봐서 또 교육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검색기에서 이거 매수 신호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3%뿐이 안 되는데 무슨 10% 수익이라는 거야. 그래 보시면은 띵똥 진입 신호. 띵똥 진입. 얼마예요? 54만 2천원, 54만 3천원. 거기서부터 해서 올라갔다가 이탈되고 재진입 신호가 나온 거죠. 이탈되고 재진입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슈팅. 이런 흐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빠져나갔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하나 비전도 지금 진입한 이후에 꺾이고 다시 재진입 이후에 3%대 뭐 적지 않죠. 그러니까 심택 같은 경우에 1조 미만짜리 이런 종목군들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벌써 변동이 크게 나와야만 검색에 뜹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이 크게 나와야만 거래대금이 실리겠죠. 거래대금 안 실리는 흐름은 신뢰도가 조금 결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HTS 버전 또 MTS 버전 다 활용하셔야 되는데 쟤네들이 그냥 뜨는 게 아니고 월봉에서도 보시면은
4대 천원 캔들에서 이렇게 샛별형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랑. 아까 10만원짜리 뜬 게 있었잖아요. 23년도에. 그리고 두 번째 장악 확인형에 떴을 때 15만원에 검색기 떠 있는 거 보셨었죠? 그 다음 20만원대부터 쭉 계속 나왔고, 요런 데서 장악형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그 흐름에서도 패턴으로는 매도 신호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샛별형이 나오면서 34만 3천원의 캔들에서 매수 신호가 올해 나와줬고, 그게 월봉 그리고 주봉에서도 다 나옵니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거기에 매집. 22년이 너무 멀면은 24년 10월, 작년 10월부터 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매집이 돼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뭐 지금 5% 이상 들어 있어요. 5% 이상. 아까 3%대였고 지금 4.76 이전에 추가적으로 매수가 또 들어와 있지. 여기서부터. 그 여기서도 잘 당겨 보시면 주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주봉에 장악형이 뜬 게 얼마예요? 30만 원, 뭐 28만 원, 이 절반을 넘길 때 뭐 28만 원 이런 기준에서 검색해 뜬 거고. 그다음에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이렇게 얼마? 34만 3천 원. 이게 언제예요? 1월 달. 1월이잖아요. 34만 3천 원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40만 원 초반에 못 사죠. 우린 사잖아. 갭상승에 이 슈팅에 이 21% 올라오는 과정에 16%까지는 계속 매수. 오늘도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미끄러져 내려가면 손절을 하더라도 그 손절 범위가 3% 범위까지 열어놓는데 그렇게 된다면 57만 원 초반입니다. 거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 심사숙고해야죠. 그럼 캔들만 떠서 되느냐? 아니지. 아랫부분에 소나 모멘텀 차트인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교육에서 소나 모멘텀 차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조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원래 3시간짜리인데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자료들은 드렸는데 오후에라도 보내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메일 주소 주시면 그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 이 교육받고 3년 같이 하시다가 이 교육받고 독립하신 분도 계시고 매번 윤정도한테 과금할 수 없으니까 이 교육이 110만 원씩 5개인데 하나당 9시간이에요. 그 교육 다 받으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좀 압축해서 엑기스를 해드리는 거고. 그 윤정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쿠팡에 저런 이제 그 교육 자료들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요 교육 자료들을 뭐 돈을 내고 구매하셔서 청취하시면 되는데 시청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VVIP 회원 분들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달라고 그러시면 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도 거는 미처 못 넣어놨어요. 아직 24년도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달라고 그러시면 드릴 거고 무료로. 유료 회원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거죠. 다 돈 내고 다 들으신 거예요. 저 110만 원씩 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육.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정을 좀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8시, 9시에 3일 연속 교육을 해드리고 무방은 이제 9시 넘어서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불기둥 AA, MTS, HTS 사용 방법, 매직 계산기 사용 방법 그리고 제가 나머지 이제 하루는 캔들, 하루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죠 뭐. 아까 올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이 있어야 뭐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4대 천왕 캔들 필살기 그런 비례
매매 법칙, 소나 부분에 대한 기초 교육, 그 다음에 거래대금, 그 다음 불기둥 AA 필살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4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그렇게 해드릴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신청을 하세요. 요 부분은 우리 전체 유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강의 자체를 듣는데 이 가격에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보통 1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강의를 설정해서 해드리는데. 자,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오면은 요 기준에서 이제 11일 날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요 기준에서. 근데 요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드린 갭상승 이후에 20% 이상의 흐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지속적으로 띈 거죠. 이 거래가 지금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뭐 마감 때까지 1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벌써 이미 5천억은 넘겼습니다. 그 5천억이라는 게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뭐 1월달 이후에도 2월에도 이렇게 2월 7일 그리고 2월 11일에 바로 엄청난 슈팅이 나온 거죠. 그죠? 2월 11일자 이것도 방송하면 또 방송하면 바꿔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11일자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도 오늘자 공략주에, 그러니까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 기준에서 내일장 공략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월 17일자 공략주.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이 저점이 5.16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돌리고 또 매수 강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VIP 방하고 VVIP 방하고 차별화 될 수밖에 없죠. 밀려 내려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교육방의 기준에서도 그죠. 그럼 알테오젠 지금 알테오젠 좀 많이 밀려 있네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또 밀려 있네요. 그렇게 해서 거래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이 나와 있을 때 편입 설정 범위, 또 기준점 범위 잡을 수 있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예전에는 뭐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려드렸죠. 교육에 힘 해가지고 활용하시고 11일자 화면만 없고 10일, 17일이 다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17일자에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1년 이상을 주력으로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오버슈팅 범위에서 지금 좀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진 부분에 대한 흐름이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주봉상의 흐름에 거래가 조금만 더 나와주면 좋긴 하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늘 안타깝더라도 오늘 기준에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마지노선은 57만 2천원인가요? 2,500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범위를 여러분들 기준에서 스스로의 기준에 설정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 57만 2,500원. 좀 아쉽더라도 만약에 미끄러지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이탈되지 않는다면, 또 수급이 확대된다면, 매수가 확대되고 저점을 일정 범위에서 이제 분봉의 기준이 되겠죠. 일정 범위에서 저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에 1.5에서 2% 되돌리면 봅니다. 근데 이제 이 57만 7천 원에 뭐 2%라고 잡으면은 얼마예요? 12,000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59만 원이니까. 그럼 고점 뚫리면 매수를 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미끄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1.69%면. 그래서 좀 불편해요 하시는 경우에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미리 뭐 그 손절 범위, 손실 범위, 뭐 기존 물량 차익 실현 확정,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 손절 범위, 이걸 뭐 미리 설정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조금 전에 이제 설정해 놓은 부분이, 예를 들면 고가 이제 59만 원, 기준가 우리 34만 3천 원에
또 뭐 오늘 기준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래량 부분하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 뭐 지금 실질적으로는 5천억 수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6천억이고, 편입 기준은 이제 고점을 넘기면 역시나 따라붙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10%대 수준이기 때문에 10% 초반이라서.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중립범위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중립범위 기준에. 그러니까 중립범위 기준에서는 뭐 고가와 저가의 요 정도? 2분의 1 정도? 여기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1.5%는 10%대 변동이 나오고 요 정도는 뭐 투권 들면 눌릴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나는 매매가 원활해. 그러시다면 한번 움직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요 기준. 3%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57만 2,500원이 훼손되면, 그러면 그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또 오늘 물량에 대한 손절 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 텍스트로 이제 작업을 해놓을 텐데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밀릴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뭐 무리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뭐 촉박하게 대처할 그런 소형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역배열의 흐름은, 그러니까 역V자형의 흐름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V자형으로 급격하게 추락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에 문자까지는 아니고, 문자 보내면 또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문자까지는 아니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만 좀 잡아서 올려놓을게요. 채팅방에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2% 이상 넘어온다, 좀 불편하다 하면은,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된다면 이제 문자까지 발송을 하겠죠. 그래서 수익 5%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설정을 하고, 현재가 부분이 58만 뭐 예를 들어 3,000원 캡처해 놓은 부분이, 그리고 8차 목표 중가인가요? 65만 원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자 나갈 때 8차였는지. 그리고 이제 이 오버슈팅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20% 이상 올랐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추가 강세를 띄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 27,900원까지 프로그램이, 역시나 프로그램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금 조금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수익률 극대화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수익률 극대화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리스크 관리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1.5%의 조정이 58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우리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이제 그 채팅방을 오픈해 드렸잖아요. 그런 데서 전체 분위기가 이제, 어제도 케빈 선생님께서 교육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제 공통적으로 와닿기 시작하고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들 같이 교육은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그 심리가 같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분위기도 밋밋하고, 내부자도 그렇고, 뭐 저희 직원분들도 뭐 야 이거 좀 올려 해도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은 내부적으로도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뭐 대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문자까지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뭐 지금부터 공포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문자까지가 아닌 요 정도 범위에서 참조하셔라. 매직 계산기 참조하시고, 문자가 나가려면 이제 거기에서 공방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 그때 설정을 해드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제차 영상 링크까지 같이 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28,000원에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더 축소됐는데 35만 주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그 축소가 된 거예요. 28,000원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 문자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잡아 드릴게요. 염두에 두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합류를 하세요. 합류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검색 기반은 뭔가요? VIP 방은 뭔가요? 검색 기반은 말 그대로 이제 검색해서 뜬 종목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요런 종목이 떴습니다. 편입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나요가 가장 또 관건이에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매도 신호는 별도로 안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오버슈팅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무료 방에도 전체 차익 실현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뭐 불기둥방 안 보내겠어요? 당연히 보내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종목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매수 사인이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근데 불기둥방에는 단계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나가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야, 이거를 여기서 사야 돼 말아야 돼, 더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기준. 그리고 이제 VIP 방은 말 그대로 이제 매수 매도가 다 나갑니다. 매수 매도의 매매 사인을 다 원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VIP 방 이상으로 오셔야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VIP 방 2+3를 하시느니 굳이 그렇게 하실 바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한 달을 끊고 수익 나시면 그냥 한 달만 연장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 그러면 할인율이 없잖아 이거는.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연장하시고 그러면 되지. 이게 제일 유리하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2+3보다는 직접적으로 VVIP 방에 오셔서 포트 구성하고 종목 설정하고, 그리고 왜 지금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지도 들여다보시고, 지금 오늘 오래간만에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HLB, PNT를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끝나고 나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재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죠? 재편입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편입의 기준에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이탈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탈퇴됐다가 재진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지저분하다의 기준이 되고, 오늘의 거래가 유지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 설정 범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28,000원을 넘기는 과정에 저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뭐 역부입장으로 문제될 만큼의 흐름이 연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좋습니다. 수급 강도가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좀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거래는 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슈팅을 좀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 자체 멋들어지죠. 멋들어지잖아요. 머니투데이가 맑았지도 않은 건 아니죠. 뭐 단독 해가지고 뭐 체코 관련된 내용이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 상태에서 수급 범위가 더 확장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절반은 현금화를 할게요. 절반을.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준에 저점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돌려놓은 거예요. 주말의 내용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강력하게 돌려놓은 요 흐름 속에서 만약에 수급 범위가 더 확장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28,000원 위에서 절반은 한번 정리를 해놓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경부터 해서의 그 계좌, 메타방 계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결과물이 이제 조금 더 월등하게 나와야죠.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수급이나 이제 이런 범위처럼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어차피 신고가 내고 눌렸던 부분인데 28,700원을 넘기면은 지금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 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꺾여져 있을 때는 이제 지지라인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28,500원까지 매수 사인을 냈는데 28,700원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고 있어요. 만약에 뚫린다 라고 하면은 28,700원 쪽에서도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근데 안 뚫리고 여기서 이제 맴돌린다면은 주간 단위 내일부터 내일 이후에 주간 단위의 흐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참 이게 애매한 게 이제 전화가 와서 야 내가 뚫을게 내가 살 거니까 좀만 기다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야 뚫리니까 뭐 매수를 해야 뚫릴 거 아니에요. 메이저가 매수를 해야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어쨌든 장중에 녹화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녹화하다가 또 예를 들여다봤다가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집니다. 겹쳐지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마무리를 칩니다. 마무리 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나오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가져간다. 그 기준 잡으세요. 아이 뭐 좋아요.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네요. 뭐 보도자료 좀 나왔든지 했겠지 또. 아니야 원전 뭐 걱정하지 마 라고 했든 뭐라도.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